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피부는 인생이다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이 무엇인지, 여드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 있는지, 그 외에 우리가 여드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저는 여드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드름이 이제 사춘기 때 낫긴 했는데 그 이후에 크게 고생 안 했는데,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친구들 봐왔었고, 사춘기가 지나서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조하시고 책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 제 딸이 이제 4학년인데 또 몇 년 지나면 이제 사춘기 되고 또 여드름 때문에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시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있으니까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미끈거리고 기름기 많은 부위에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질병이 여드름이다. 여드름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세균의 과잉 증식이 꼽힌다. 노폐물이 쌓인 어둡침침하고 지저분한 피부의 구멍과 모공에 머무르는 막대 모양의 이 미생물은 피부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그곳에 고이는 피지, 피부 기름이죠. 피지와 죽은 피부를 먹고 산다. 대부분 무해하지만 사춘기에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피지 분비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 형성 세포와 피지가 뭉쳐진 덩어리가 모공을 막고 이것이 여드름이나 뾰루지의 원인이 된다. 그러다 이 찐득한 혼합물이 새로 자라난 피부에 둘러싸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면 화농성 여드름이 된다. 거무스름한 여드름, 블랙헤드 여드름은 환경에 존재하는 먼지가 모공에 쌓여서 생기고, 따라서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실제로는 죽은 피부 세포와 피지가 모공 맨 윗부분을 막은 상태로 환경 중에 산소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 검회색을 띠는 찐득한 물질로 변하면서 생긴다. 여기 중요한 게, 이 여드름은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세균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피부가 청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여드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면 뭐 좀 씻어라, 뭐 이렇게 해라, 뭐 혹은 뭐 지저분하게 본다 할지, 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본인이 또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여드름이 나면 내가 잘 뭐 청결하지 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는 어둡고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대폭 증식한다. 이 균 때문에 모공이 막히고 피부 상태가 크게 나빠지면 인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된다. 그 결과 잔뜩 성난 것처럼 부풀어 오른 여드름이 생긴다. 오랜 세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피부 미생물군의 하나였던 이 세균은 2014년 한 연구에서 와인을 즐긴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포도 덩굴 줄기에 존재하는 미생물구 중에서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의 한 종류가 발견된 것이다. 700여 년 전에 인류가 와인이라는 경이로운 맛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인체에서 동굴로 옮겨가 영원히 머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 뭐다? 여드름은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청결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드름이 생겼을 때 내가 청결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여드름이 생겼을 때 저 사람 잘 씻지도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들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파푸아 뉴기니 본토에서 대략 100마일 떨어진 태평양에 자그마한 열대 천국이 자리하고 있다. 총 면적이 10제곱마일도 채 되지 않고 주민 수도 2,000명 남짓인 키타바라는 섬에 관해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스웨덴 스테판 린데베리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 소박한 섬을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할 장소로 선정했다. 연구가 진행된 당시 키타바 섬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서구식 식단에 전혀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최후의 집단이었다. 주민 대부분은 과일과 뿌리채소, 참마, 고구마 등 코코넛, 생선을 주식으로 삼았고 식생활이 거의 다 식물로 구성됐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많지만 먹는 음식의 혈당 지수는 낮았으며 지방 섭취량은 적지 않았다.
린데베리 연구에서 키타바 주민들의 심장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구석기 다이어트로 불리는 식단이 탄생하는 바탕이 됐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또 한 가지 매우 놀라운 결과는 연구 참가자 1200명 중 단 한 명도 여드름이 없었다는 점이다. 검사를 실시한 대상자 전체에서 뾰루지나 농포, 여드름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석고식 식단이 피부 질환의 최소한 부분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키타바 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먹는 서구식 식단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드리 박사님의 장수의 역사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다? 동물성 단백질을 좀 멀리한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멀리하는 식단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다? 뭐 심장질환, 뇌졸중 발생률도 있지만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식단 조절도 하실 필요가 있다.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과일, 뿌리채소, 참마, 고구마, 코코넛, 생선, 이거는 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당내고나 오건 중에서 다 추천하는 음식이거든요. 또 식물 중심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꾸미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책은 피부 심리학이 나옵니다. 피부가 우리 정신 상태나 우리 심리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드름이 그렇습니다. 피부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간과될 때가 많다. 그러나 최근 이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과 영국에서 여드름이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여드름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갈 때 호르몬 변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학 생활이 막 시작된 시점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디고 우정과 애정 관계가 진지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즉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여드름이 흔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드름 때문에 놀림을 당했건 당하지 않았건 여드름 자체가 자신감과 사회성 발달, 정신적 행복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그리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여드름을 더욱 악화하므로 환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 증상이 갑작스럽게 재발하는 악순환에 빠져 우울증과 불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시험을 앞둔 시기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부의 피지 생성이 촉진되면서 여드름도 가속화되는 것이다. 꼴도 보기 싫은 여드름을 짜거나 긁어내고 싶음, 충분히 공감할 만한 유혹은 이 모든 사태를 한층 더 악화한다. 참지 못하고 손을 대는 바람에 생긴 영구적 흉터는 남은 생애 내내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내가 만난 환자 중에 거의 10여 년을 깨끗한 피부로 살다가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뾰루지와 누런 고름이 찬 여드름이 마구 올라온 26살 여성 환자가 있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 때문에 이 환자는 결국 여드름이 치료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기로 결심했다. 여러 면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드름은 신체 질환보다 심리 질환에 더 가깝다. 인격 형성기에 여드름이 위생적이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오인받고 그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0대 시절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 없이 그 시기를 지내온 사람들도 사회성이 한참 발달한 시기에 얻은 정서적 심리적 흉터는 평생 동안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 여드름은 너무나 흔한 병이고 별일 아닌 일로 치부되거나 여드름 자국 역시 하찮게 취급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여드름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빈번히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에서도 의학계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한 시선으로 여드름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드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드름이 어떻다? 사춘기 때, 사회 초년병 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여드름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여드름 없애기 위해서 손을 갖다 댔을 때 이게 잘못돼서 뭐 세균이 들어가거나 혹은 흉터가 남아가지고 더 이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을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하지 말자. 여드름은 청결과 관계가 없다. 심지어 게다가 개인차도 심할 거예요. 뭐든지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더 여드름에 민감하고 피부가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먹는 음식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결과 관계없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은 악화된다. 여드름을 관리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약도 바르고 뭐 치료도 하고 그런 거 좋지만 먹는 것과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주변에서도 이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 여드름이 난 사람은 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드름은 대부분 사춘기 지날 때 생기고 그 이후에도 뼈룩지나 이런 것 계속 나잖아요. 너무나 흔한 질병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필요가 없대. 어떤 의료적인 피부과 전문의와 의료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동시에 두 가지는 염두하자. 첫 번째,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말자. 두 번째, 먹는 거. 동물성 단백질을 좀 빼면서 동물성 단백질과 좀 멀리 하면서 식단을 구성하면서 한번 그 치료를 같이 받는다면 훨씬 더 효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드름 있으신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 나신 분들도 스스로도 오해하지 말고 본인이 스트레스 관리, 식단 관리 하시면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